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오늘 15주차 2차시죠? 네. 네, 2차시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저희 이지훈 교수님과 저랑 만난 게 이제 여러분들 3학년 2학기다 보니까 취업에 관련된 좀 얘기들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거는 이제 취업에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좀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취업 우리 파트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뭐 대학병원이나 의료원 같은 거, 네, 그쪽에 대해서 이제 뭐 취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있는 분들,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쪽에 대한 여건들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누구나 다 당연히 가고 싶은 곳이겠죠. 특히 메이저 대학병원들은. 그래서 뭐 요즘이랑 옛날이랑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토익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본으로 있겠죠. 그렇죠? 학점도 그렇고 뭐 그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당연히 저도 대학병원을 굉장히 가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토익 공부도 좀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예, 그놈의 학점이 아주 저의 발목을 끝까지 아주 잡고 간혹 가다가 국가고시 성적도 제출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또 떨어진 적도 있었고 나름 백을 또 막 이렇게 수수문해서 쓴 적도 있었는데 안 되기도 했고 했는데 당연히 가면 좋겠죠, 장점이. 근데 제가 요즘에는 근데 로컬 같은 경우도 참 근무 여건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페이도 좋아지고 그러기도 그렇죠. 하고 네. 예전보다는 좀 노동법도 많이 지키기도 하고 그래갖고 요즘에는 또 드는 생각이 굳이 대학병원을 안 가도 뭐 괜찮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메이저 대학병원들이 아니라 이제 의대들도 좀 지방에 있는 의대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그래봤자 의대생들한테는 뭐 수능 한두 문제 차이일 뿐이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는 또 그게 굉장히 큰 그 학벌이 또 중요하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저 대학이 아닌 조금 이제 떨어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선배도 있기도 한데 좀 놀랐어요. 사실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페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갖고 꼭 대학병원이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거나 장단점이 있기도 하거나 뭐 의료원도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의료원, 지방 의료원 같은 경우는 페이적인 게 더 심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그래서 당연히 장점은 뭐 안정적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준비를 하고 싶으면 뭐 토익이랑 학점은 가장 기본이고 혹시라도 국시 성적까지도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5년차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가 잘 안 돼갖고 좀 많이 좌절을 좀 하긴 했었는데 사실 우울한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 어제 생각해보니 뭐 꼭 그게 그쪽에 합격이 돼서 그 병원에 안 다녀도 나름 그래도 재밌게 잘 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그렇긴 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뭐 잘 얘기해 주셔서 조금만 부연 설명하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병원은 저도 물론 그 로컬 병원에서 이제 생활을 거의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이 뭐 맞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그냥 어학연수?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어학연수를 학교 다닐 때 대학 시절에 한번 갔다 오면 견문이 넓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어학연수를 안 갔다 온다 그래서 대학생활이 실패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학년 2학기 졸업을 앞뒀으니까 저도 뭐 강의를 하면서 운동치료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실습 가기 전에 잔소리를 그렇게 했지만 혹시라도 지금까지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실습을 갔다 오니까 이 길이 내 길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경우 모든 경우 다 포함해서 지금이 마지막 여러분들 시간이에요. 이제 여름방학 기간이 뭐 국시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긴 하겠지만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이 지금 방학 기간이니까 방학 기간에 내가 원하는 게 대학병원이면 교수님 말씀대로 토익, 학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스토리 면접을 볼 때 스토리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선배님 같은 경우도 자이툰 부대라고 제가 강의 때 한번 얘기했는데 자이툰 부대에서 한번 그 파견을 갔다 온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성적이나 이런 게 그냥 커트라인 정도였는데 가서 자이툰 부대 인력으로 우선
면접관님들의 이목을 끌고 뭐 장기 자랑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한번 해봐요 했는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땡벌을 불렀다고. 면접 때 네. 대단한 교수님께서 이제 넉살이네요. 그렇죠. 네. 실장님이시니까 좀 이해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면접자가 있으면 뽑거든요. 네, 네, 실장님들은 뽑죠. 마음에 들어 하시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일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뽑죠. 네. 그래서 끼도 있고, 그러니까 끼라는 게 뭐 노래를 빅뱅처럼 노래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친구가 우리 병원에 들어오면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리겠다라는 게 충족이 되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머리에 각인이 돼서 이 친구 뽑아야지 하고 뽑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학점이나 그 토익도 준비를 잘 하면 좋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부족한데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다면 뭔가 나만의 매력을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 교수님 말씀하셔서 기억나는데 제 그 친한 다른 또 선배 한 명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뭐 거기 실습 가서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갖고 추천을 받아갖고 너 한번 이력서 써봐라 해서 했는데 뭐 내가 되겠어 해서 그 전날에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왔대요. 그랬더니 뭐 실장이 뽑았는데 실장이 추천을 했는데 제일학과 과장님 의사 선생님 봤을 때는 교수님 봤을 때는 쟤 뭐야 술이 아직도 좀 취해 있고 시뻘겋네 막 그래갖고 해갖고 면접을 보고 나서 다음에 다시 또 불렀대요. 네네. 네, 따로 또 면접을 봤대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되겠어 해서 또 술을 워낙 좋아했던 형이어갖고 또 술을 진탕 먹고 갖고 또 헬렐레 그 다음날에 막 얼굴 빨개졌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면접을 3번 봤대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 형 다니고 있죠. 정말요? 예,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 성적도 성적이지만 자기 본인을 어필을 잘하는 그런 것들도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형도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감처럼 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다들 막 칼각 잡고 막 이렇게 저는 막 그렇게 자기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자신감이 있어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공감하는 게 정말 뭐 모범생을 뽑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사회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성적이 그냥 커트라인이 넘는 맞아요. 사회성 좋은 A가 있고 굉장히 토익 990 만점에 학점 4.5에 이렇게 있는데 말주변이나 어떤 뭐 사회성이 떨어져 있는 학생이 있다면 무조건 A 학생을 그쵸.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매력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는 이제 좀 많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재활병원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장단점도 여기도 있죠. 뭐 당연히 이제 장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재활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지만 다시 뭐 로컬에 있다가 뭐 이렇게 오는 이유도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차라고 생각해요. 연차를 편하게 쓰고 여행 다니기도 좀 좋고 내가 조금 뭐 쉬고 싶을 때 연차를 또 소비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근무를 쉴 수가 있는 게 지금 제가 거의 1년째 5일째로 계속 일하는데 아주 라이프 그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이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토요일 근무를 하면 조금 더 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5시 반에 딱 퇴근을 하는 것들 그런 게 있고 뭐 단점으로는 뭐 당연히 페이겠죠. 페이적인 것들도 있기도 한데 요즘에는 근데 제 신경계에서도 비급여 인센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나마 옛날보다는 좀 올라가긴 하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혹시나 그런 것들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치료사가 많아져 군기 문화가 아직도 있다. 근데 사실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 봐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들도 그렇고 모르죠. 저희 직원들은 저를 꼰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있는 실장님들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윗세대들이 이제 많이 은퇴를 하시고 저희 쪽 세대들이 이제 많이 하면서도 좀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회식도 저희 병원도 거의 안 했거든요. 지금 1년 넘게. 근데 다른 병원들도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장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보편적으로 1년차 연봉이 이제 2,400 정도가 되긴 하죠. 거기다 이제 토유 수당이 더 붙기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저는 사실 재활병원을 경험해 본 적이 제가 그런 거요? 근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교수님의 얘기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도 언급을 해도 되겠죠? 저희 뭐 저희 사이버강이니까 뭐 러스크 병원이나 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좀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 곳은 제가 실습 갔을 때도 굉장히 그 위기질서가 빡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실장님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겠어요, 그죠? 그쵸. 좀 그런 게 있죠. 교수님은 아무래도 교수님이 가장 장이시다 보니까 네.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술을 있는- 싫어해서 그쵸. 그러네요. 네, 회식하자 그럴까봐 겁나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약병원은 실장님이 술을 좋아하냐 안 맞아요. 좋아하냐에 네, 그게 문화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러스크의 근무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재활병원이기는 하죠. 근데 그런 데서 또 근무하면 나중에 다른 재활병원에 이동을 할 때 좀 좋은 이력이 되기도 합니다. 뭐 그렇죠. 재활의학과 닥터들이 이제 재활요양병원에 원정으로 계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러스크 같은데 출신들을 더 선호를 하시기도 하고, 또 거기가 이제 체계가 딱 잘 잡혀 있으니까 조금 더 믿음이 가기도 하기도 한 것도 있죠. 저희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 병원 팀장들도 다 러스크 출신이긴 합니다. 제가 일부러 러스크 출신을 뽑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그냥 뭐 보다 보니까 뭐 잘 하길래 제가 이제 같이 가자고 이제 여기 병원 올 때 이렇게 한 건데,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 확실히 러스크나 참같이 좀 음. 이렇게 치료사분들이 많고 체계가 네. 잘 잡혀 있는 병원에 있는 출신들이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용을 할 때, 경력직으로 고용할 때 조금 더 나은 그쵸. 적이 있겠네요. 네, 그냥 정말 조그만 요양병원에서 같은 신경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조그만 요양병원보다는 그래도 러스크에서 좀 더 교육도 잘 받고 체계적으로 좀 행정 업무도 배우고 그런 친구가 더 대체 괜찮게 보게 되겠죠. 당연히 그거나 차지. 근데 조금 연차 어릴 때 그냥 힘들긴 할 겁니다. 저도 정말 밤 11시 반이나 12시에 집에 갔다고 혼나고 그랬으니, 맨날 회식할 때. 그때 갔다고 혼난다고? 네, 집에 갔다고. 10시 집에 갔다고? 야, 11시 반에 집에 갔다고 혼났어요. 네, 원래는 남자들은 새벽 2시에 이제 3시까지 당구 치고 술 먹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11시 반에 갔다고 엄청 깨졌죠. 그 다음날에. 네. 여튼.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죠, 교수님? 네, 뭐 그런 데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네. 예, 아닐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네. 예,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근데 잘 알아서 찾아가야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잘 물어보고. 자, 다음은 이제 또 요즘에 이제 많이 또 가고 싶어하죠. 이게 이제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로컬 OS 병원들, 수술병원이나 아니면 정형외과 그런 의원들, 그런 쪽으로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이거는 제가 그래도 네. 좀 있어본 곳이라서 네네.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분류를 하자면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수술을 잘하는 수술 전문 병원, 그리고 하나는 도수 치료만 하는 병원. 그러니까 여기는 주수입원이 도수 치료가 되겠고, 의사분들이 하자면 뭐 인젝션이나 아니면 뭐 약물 처방 이 정도가 이제 수입원이 되는데, 주수입원은 한 10대 명이 있는 물리치료사로 인한 도수 치료가 주수입원인 병원인 거예요. 수술병원에 가게 되면은 우리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수술 후 재활이 거의 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아마 가게 되면 우리가 압십자인대 전문 병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수술 후 재활에 대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어떻게 보면 ACL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활 치료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도수치료병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서 진료를 보고 이제 물리치료사에게 넘겨주지만, 사실은 다들 알고 있죠. 원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오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트에는 뭐 서비컬, 운동, 치료 이 정도만 적어주면 우리가 평가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평가부터 어떤 치료적인, 그리고 계속 중간중간 이제 플랜 수정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수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실력을 많이 늘리고 싶고 내가 도수 치료하는 것만큼 돈을 벌고 싶다, 내 실력을 쌓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도수 치료만 하는 병원으로 메인으로 가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뭐 그렇지만 이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수술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재활병원 장점 얘기한 것처럼 이쪽은 조금 복지가 열악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인센티브에 굉장히 차이가 커서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는 게 이쪽이 장점이고요. 수술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병원이 우리들 병원이라고 네. 이제 있는데, 그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병원만큼이나 규모가 커서 여기는 복지도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제가 이제 해왔던 게 도수치료다 보니까 도수치료만 나는 이제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병원들을 좀 잘 찾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입을 잘 안 뽑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경력직을 다 아름아름으로 네. 뽑는 추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실력을 잘 쌓는다면 여기 그 메인적으로 도수치료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실력을 잘 쌓고 뭐 힘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면 저도 이제 연결을 해줄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다 공통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로컬이나 OS 같은 경우가 이제 확실히 이제 페이가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죠. 네. 하고 저도 거기서 로컬에서 잠깐 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기도 했었지만 잠깐 동안 있었던 데는 완전 인생 월급 찍은 적도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참 그런 게 좋았는데 뭐 그만두게 된 이유는 단연히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토요일도 막 2시, 3시까지 매주마다 나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정말 좀 많이 벌긴 했죠. 그래서 나는 진짜로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사실 OS 가서 지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또 수술병원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수술병원은 또 재활병원의 어떤 장점들이 또 있어요. 수술병원이다 보니까 빨리 끝나는 것도 있고 토요일도 격주로 좀 쉴 수도 있고 근데 수술병원에서도 한번 제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를 딱 갔는데 수술병원이 정말 큰 병원이죠.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만 거의 한 10명 정도 있는 굉장히 큰 병원이었는데도 이상하게 거기에 제가 딱 갔을 때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 자체가 좀 권위적이어서 환자분들의 도수치료를 받고 싶다 그래도 내가 수술을 해줬는데 왜 그런 걸 왜 받아? 그러면서 오더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건수가 또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조금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또 그렇게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도 하고요. 정말로 OS 그 의원들은 연차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3년차 돼도 치료만 잘하고 환자한테 팔로우업을 잘하고 한마디로 이제 영업 스킬이기도 하죠. 맞아요. 무조건 막 환자한테 막 오세요가 아니라 계속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학적 지식을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리고 와야지 통증이 계속 완화가 된다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갖춰놓으면 평생 직장은 안 되죠. 근데 평생 직업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대학병원에 못 들어가고 뭐 그렇게 했지만 평생 직업이 된 것 자체는 되게 만족을 해요. 그만큼 제가 한마디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 교육을 저도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람도 있기도 하고 다만 이제 근무 시간이 조금 길고 좀 그런 게 힘들긴 하는데 뭐 나는 체력 좋다 뭐 괜찮다 돈만 많이 벌 수 있고 내 능력만 마음껏 펼칠 수 있다 그러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무조건 아무데나 가지는 마시고 연차가 어릴 때는 그쵸? 그쵸. 예, 정말 좀 배울 수 있는 데를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나는 건데 요즘은 바로 도수치료를 투입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아요. 도수치료 병원이니까 도수치료 할 수 있어. 모달리티 하는 그 전기치료 네. 한 몇 개월 하고 이제 TO 나면 이제 도수치료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거의 1년 동안 전기치료 시키는 그쵸. 그런 병원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조금 부족한 게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소통이 네.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신입 치료사 때 처음 이제 취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도수치료 시켜준다 그래서 갔더니 6개월째 지금 모달리티만 하고 있다 이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저도 있고 김효 교수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병원을 알아보거나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한번 주고요. 네. 가장 좋은 건 바로 졸업한 선배들이나 그죠? 그쵸. 연락을 해보는 게 정말 가장 좋지 정보가 않을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병원도 사실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데 오픈할 때 들어놓고서 2명이 그런 친구 있어요. 거기서 그 도수치료 해주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모달리티만 하고 왔다고 그래갖고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운동치료 하고 싶다. 재활 운동치료. 그래서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정보이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면접도 많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면접을 많이 봐야지 그 병원의 분위기랑 실장님을 보고 아 어떻겠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재활병원이랑 로컬, 그러니까 재활이랑 OS 네. 병원 이렇게 나누니까 네. 어찌 보면 신경계, OS 이렇게 그쵸. 나뉘는 건데 그것도 좀 아직 학생들이라서 네.
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좀 조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도 사실 OS에 계속 있다가 피트니스나 이렇게 넘어와서 네. 지금 강의를 위주로 하는 이유가 체력적인 것도 사실 있거든요. 말씀 아까 전에 네, 하신 대로 맞아요. 신경계 병원은 제가 이제 경험을 못 해봤지만 비교적 좀 롱런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OS 병원은 사실 좀 너무 스케줄도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이게 네. 관절의 압박력도 너무 네, 크다 보니까 맞아요.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활병원 쪽이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는 게 그쵸. 체력적으로는 좀 더 편하죠. 음. 그리고 직책을 달거나 그러면 조금 치료적인 것도 하고, 사실 저도 여기 됐을 때 팀장으로 데리고 오고 싶었던 몇몇 친구들,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때는 다 OS에서 돈을 또 벌고 싶다 그랬는데 그 친구들 한 30 중반 되니까 자리 없냐고 그렇게 그쵸. 예, 너무 힘들대. 왜 거기서 돈 잘 벌자 했더니 이게 35 넘어가니까 이제 돈도 돈이지만 좀 적당히 치료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재활병원이 좀 더 편하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열타임을 똑같이 본다 하더라도 재활병원에서 보는 열타임이랑 진짜 OS 도수를 열타임 보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교수님은 두 개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딱 비교가 되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냥 지금도 재활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다시 로컬을 한 거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 다음 얘기는 이제 센터 쪽 얘기고요. 센터는 이제 사실 저보다는 이제 이준 교수님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센터는 개인 치료 센터나 아니면 이준 교수님처럼 뭐 예전에 이제 헬스 센터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얘기를 좀 네. 해주시고.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가 운동치료하면서 1년 동안 많이 얘기를 했죠. 간단하게 또 정리해서 얘기해주자면 저는 OS 병원에서 경험을 쌓고 이제 피트니스 쪽으로 넘어와서 필라테스 피트니스에서 접목을 해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서 필라테스 쪽으로 좀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를 해보는 거 괜찮은데 요즘에 근데 남자 필라테스 강사도 좀 있지 않나요? 있기는 한데 네. 아직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뭐 제가 이제 그 업계를 알고 있으니까 생기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뭐라 그럴까 인식이라고 할까요? 네네. 남자 간호사 초창기 때처럼. 네, 맞습니다. 딱 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선발주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앞으로 그 시장이 바뀌는 건 진짜 생물이 그쵸. 유동성처럼 네. 이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건데 네. 여자 필라테스 강사님들 중에서 물리치료사는 이미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필라테스로 넘어오는 거 괜찮은데 기대를 맞아요. 하는 걸 물리치료사가 얼마 없을 거야, 블루오션일 거야 라는 건 필라테스 시장은 이제 아닙니다. 물리치료사가 너무 많으니까 와서 어찌 보면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수님께서 그 도수치료 분야는 체력적인 소모가 큰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더 체력적으로 소진되는 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OS 병원에 있던 여자 선생님들이 필라테스 강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가 이런 이유거든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버벌 사인으로 버벌 큐로 이제 티칭을 할 수 있는 필라테스 쪽으로 빠진 건데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여학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남학생들은 이제 제가 자주 얘기했죠. 생활체육 지도 자격증. 지금 혹시라도 따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대견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따지 않았더라면 이제 임상에 나가서도 딸 수 있어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지 가장 합법적으로 센터를 차릴 수가 있고요. 저희 예전에는 그 마사지 자격증 따서 그래요? 샵으로 이제 오픈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마사지 샵으로 해서 뭐 체형 교정이나 이런 거는 아예 불법이기 때문에 그쵸. 네.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센터를 차리는 거는 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카이로 치면 안 되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운동인데 뭐 스쿼트를 했을 때 우리가 치료적 관점으로 좀 도입을 해서 하는 거는 운동이니까 그런 범주 내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체형 교정 센터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줄 얘기는 그냥 피트니스에 넘어가거나 필라테스 강사가 되는 건 우리 물리치료사로서의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1년 내지 2년은 도수치료 병원이나 아니면 어쨌든 맞아요. 그거는 정말 치료적인 뭔가를 하면서 중요하게 얻어야 되는 건 환자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그 백머슬이 굉장히 대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센터에 가면 없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그걸 한번 만져보고 그 통증 백라인의 텐션을 떨어뜨릴 수 있게 도수 치료를 한번 해본 거랑 안 해본 그렇죠. 상태에서 허리 통증을 케어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피트니스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생활체육 지도자, 트레이너들과 마주치게 될 텐데 트레이너들과 물리치료사 출신인 트레이너가 붙었을 때 경쟁력이 있으려면 통증에 대한 특화가 돼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꼭 1, 2년 정도는 도수치료나 어떤 통증에 대해서 병원에서 꼭 경험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이제 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페이 같은 거는 좀 어떤가요? 로컬이랑 그런 거를 비교를 했었을 때는? 제가 페이는 좀 이제 툭 꺼놓고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 잠깐 경험을 했었을 때가 있으니까 대학병원보다 도수치료할 때는 좀 받았고요. 그러니까 도수치료 처음에 넘어왔을 때 조금 더 받다가 이제 도수치료병원 실장을 다니까 조금 더 많이 받았어요. 한 150%, 200% 정도 올랐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정도 급여를 받다가 이제 센터로 넘어갔을 때는 뭐 제가 이제 수습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조금 낮아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장 때 받았던 거만큼 받았어요. 어유, 네, 잘 근데 받으셨네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관리직이 포함이 돼 있어서 관리직이어서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트레이너로서 일하더라도 말씀하신 아까 네. 도수치료 병원이랑 여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몸이 편하지는 않죠. 수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단지 그냥 일반 트레이너와 비교했을 때 물리치료사 출신 트레이너다라고 하면 이제 타임당, 뭐 네. 이제 세션당 비용을 더 높게 좀 협상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뭐 트레이너 4,500, 600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말 없이 네, 주말에도 그렇죠. 나와서 네. PT하고 이러면 가능한데 맞아요. 저는 이제 급여보다는 센터로 간다고 하면 급여보다는 내 센터를 차리는 걸 목적으로 갈 수 최종적인 있다. 목표는 네. 그게 가장 좀 의미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센터에 교수님, 사실 교수님이 처음이었어요. 그 퍼스널 트레이너로도 한번 일을 해보고 그런 물리치료사를 만난 게 교수님 처음이었는데 센터는 사실 잘 모르고 개인적으로 친구 중에 이제 지금도 필라테스 하는 친구도 있고 개인 치료센터 하는 친구도 있고 주간보호센터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생겼는데 거기 있는 근무 조건들은 참 모르겠는데 제가 잘 아직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용할 때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필라테스 뭐 등록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사장이 계속 그거를 강조를 했대요. 우리 샵은 이렇게 물리치료사 필라테스 강사들이 한 3명 정도 있다. 네. 원하면 물리치료사 출신으로 붙여주겠다.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좋구나라 했는데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뭐 그래도 경쟁이 물리치료사 출신인 필라테스 강사랑 경쟁보다는 그냥 필라테스 강사들이랑 경쟁이 되는 구조가 아직은 더 많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저는 네 이거를 제가 근무를 해본 적은 없어갖고. 근데 교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일반인들의 인식일 수 있잖아요. 와이프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왔을 때 상담을 할 때 사장님께서 우리는 물리치료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만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직도 물리치료사라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아. 그리고 맞아.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너무 중요한 게 제 와이프도 이제 필라테스 그냥 출신이라 물리치료사 출신 2번씩 이렇게 한 번씩 해봤는데 확실히 물리치료사 출신이 이제 좀 용어 같은 경우도 더 전문 용어를 잘 쓰고 어디가 내가 운동을 할 때 아플 때 계속 그거를 바로 좀 통증을 완화를 시켜주던 안 주던 간에 그거를 컨트롤을 계속 해준대. 이렇게 하면 안 아프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어때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비교 분석을 하는데 필라테스 그냥 강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힘을 주고 해라. 더 빡세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뭐 모든 강사들이 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다음은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좀 마음이 급해갖고 이게 30분 나중에 또 인사를 또 막 빨리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에 제가 2년을 근무를 해봤는데 재밌어요. 사회복지시설도 어르신들이랑 또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뭐 치료사로서 어떤 거 하는 것보다는 막 그룹 운동 같은 거 많이 했고 뭐 운동 치료를 했던 것도 뭐 되게
간단한 건 그냥 놀이죠, 놀이. 만세, 뭐 공 주고받기, 뭐 이런 것들, 예, 서로 인사하기, 박수치기,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그냥 재밌게 놀고 그랬는데, 이제 물리치료사로서는 사실 크게 하는 건 없고, 하나의 이벤트 같은 거를 계속 만드는 것들이 이제 있죠. 대신 이제 또 재밌기도 하는데 행정 업무가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들 하는 것처럼 행정 업무가 정말 많고, 한 가지 제가 조금 너무 아쉬워서 그만뒀던 이유는 사회복지사들이 자기네들이 좀 왕이다라는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요?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사가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간호사랑 영양사랑 뭐 물리치료사랑 그런 다른 의료 직종이 있어도 약간 천대받는 그게 있어요. 서자 같은 느낌. 쟤네들은 어차피 나중에 다시 병원으로 갈 애들이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쟤는 요 정도. 그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번은 두 군데에서 일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두 군데 다 그랬다. 정말 좀 제가 원래 약간 노예 근성이 강해서 둘 다 이제 막 대학원에 사회복지과로 가서 사회복지 자격증에 따라서 너도 사회복지사로 전향을 해라. 예, 막 이렇게 얘기도 듣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저는 안 가긴 했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말로 사회복지사로 전향을 하지 않으면 물리치료사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오랫동안 일은 할 수는 있지만 약간 그 한계점이란 게 있는 예, 서자의 느낌으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제가 좀 욕심이 워낙 강한 사람이어서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닌 사람들은 그래도 재밌게 계속 다닐 수도 있는 거겠죠. 급여는 처음에는 조금 낮긴 한데 조금씩 올라가면 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병원보다는 좀 낮긴 한데 그렇게 심각하게 낮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체력적인 거는 아까 괜찮죠. 전에, 네. 재활병원이 그나마 뭐 OS랑 비교하면 네. 체력이 조금 네. 나은 게 재활병원인데 네, 사회복지 재활병원과 사회복지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그냥 그때는 20대였으니까 정말 저도 술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뭐 새벽 3, 4시까지 먹고 출근을 해도 I'm okay, I'm strong 그러면서 잘 놀았죠 그냥. 예, 근무 시간에 어떤 그런 압박이 없었어요. 체력적으로도 정말 좀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또 사회복지 시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선생님들 많은데 거의 대부분 이제 연세 좀 많으신 아줌마 선생님들, 예, 아니면 정말 이제 50대 넘으신 아저씨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체력적으로 편하니까 예, 그렇게 있는 분들이 좀 있긴 하죠. 교수님 혹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저도 사회복지 시설은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예.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복지사를 제가 지금 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를 따고 있는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이제 교수님이 더 자세히 아시긴 하던데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런 시설을 좀 또 한번 차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준비를 했어요. 올해 목표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여서 이제 2학기째 듣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바뀌어서 3학기 그 학점원인제로 교육을 듣고 실습 시간 채우면 사회복지사 2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시험은 안 보나요? 근데 2급은? 졸업만 하면 되는 건가요? 2급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이제 수강을 듣고 한 15주 똑같죠? 우리 학교 과정이랑 15주 교육 과정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패스하면 이제 학점이 이수가 되는 시스템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총 학점이 채워지면 이제 이수증이 나오는 그리고 이수증이 나오면 실습을 하고 실습까지 마치면 이직 자격증. 그리고 1급 자격증 이제 따로 시험을 보는 거죠. 1급은 한 3년, 5년? 그쵸. 네. 그 경력이 있으면 또 된다는데 저는 맞아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각 파트별로 이제 취업을 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실 이것보다도 또 다른 데도 좀 몇 개가 더 있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보거나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